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한 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약간은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그래도 3만 선에서 약 4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1.5%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호재는 당연한 얘기고요. 또 옐런 전 의장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파월 의장과 함께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의 공식적인 권력 이양 수순에 돌입했다는 점 역시 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신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난 밤 사이 국제 유가가 4% 정도 급등했습니다. 단순히 하루의 상승폭이 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WTI 기준으로 봤을 때요. 국제 유가는 계속 40달러 언저리를 오고 갔었는데 이것이 이제 40달러 중반대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신이 나오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약 3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 어제에 이어 오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드디어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불러보았던 이 3만 선 돌파 드디어 오늘 해냈습니다. 1.54% 오르면서 3만 4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상승폭을 잘 키워나간 모습이고요. 1.3% 오르며 12,000선을 역시나 돌파를 해줬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늘 58포인트가량 크게 뛰어줬습니다. 3,63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정권 이양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총무청 GSA에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죠. 이에 따라 정권 교체가 드디어 본격화된 건데요. 대통령은 그러는 한편 여전히 대선 결과에 자신이 승복한 건 아니라며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 정권 이양 절차를 지시했다고 말했는데요. 대선 관련 소송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이 대선 불복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어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전 연준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을 지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이 이전에도 경제 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 정책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가 연말에 종료하기로 한 이 회사채 매입 등의 비상 대출 프로그램도 바이든 취임 이후 곧바로 복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안도감을 심어준 소식이 되겠죠.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양호했습니다. S&P 로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9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전년과 대비했을 때는 7%나 오른 건데요. 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2014년 이후로 가장 컸다고 전해집니다.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오늘 개장 이후 발표가 됐습니다. 다소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전달 101.4에서 이번 달 96.1로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이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돌아왔습니다. 다우지수가 드디어 3만 선을 돌파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 또한 오늘 시장을 지탱해줬는데요. 이 화이자의 백신은 다음 달 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전 업종이 모두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에너지주가 4.8% 오르면서 가장 강하고요. 금융주도 3.3% 오르면서 강합니다. 헬스케어주가 오늘도 0.3%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에너지주 가운데 쉐브론이 4%대 오르며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어줬고요. 또 JP모건 체이스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4%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순조로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YZ 프라이빗 은행의 루크 필립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마침내 질서 있는 정권 교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지난 2에서 3주간 시장에 부담을 준 불확실성 중 이 큰 일부가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만 선 돌파 이 기록을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1.54% 오르면서 3만 45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3% 오르면서 12,000선 잘 유지해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57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3,630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지난 밤 사이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드디어 3만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사상 처음으로 다우지수가 3만 선 돌파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새로운 호재가 뚜렷하게 나왔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이라든지 그래서 이에 따른 내년 경기 반등 기대가 좀 유지가 되면서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이 정권의 인수 작업이 이제 개시가 됐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해소된 것이 역시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죠.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재확산, 두 번째로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해서 좀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대선 불복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가운데서 3번이 이제 크게 좀 완화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재정 부양 이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요원해 보이긴 하지만은 백신 기대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날도 경기 민감주가 좀 성장주로 또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유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잠시 후 외신에서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이 백신 기대감뿐만 아니라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이 재무장관 지명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시행이 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난 거죠. 여기다 백신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겁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는 4.1%
0.18% 올랐고요. 3월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4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44.84달러를 현재 선물시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값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76% 내리면서 1,805.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으로의 공식적인 권력 이양 작업이 돌입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0.9%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꽤 크게 올라서 0.8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19,000달러를 또 돌파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0달러였던 것이 이제 19,0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거의 3개월 만에 90%의 상승률을 비트코인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3.67% 오르면서 19,1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주 큰 변화는 없었지만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38% 내리면서 92.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다우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다는 이슈겠죠? 네, 이날 증시의 주인공이었죠.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한 다우 지수인데요. 이로써 심리적인 저항선을 좀 뚫어내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절정이었던 지난 3월에 18,213선까지 하락을 했었던 다우인데요. 하지만 이날 긍정적인 기업 실적, 백신 기대 및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 호재에 힘입어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약 한 65%의 반등을 이뤄낸 것이 되겠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요, 다우의 3만 선 돌파를 견인한 데에는 올해 각각 4에서 50% 정도 상승을 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주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이달 들어서만 5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보잉의 랠리에 다우지수도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편입 종목의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아직도 YTD 기준으로 하락권에서 좀 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내에서 에너지 업종과 금융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흐름이 안 좋았던 종목은요, 물론 이제 퇴출이 되기는 했지만은 엑소모빌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 50% 정도 하락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보잉 역시도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연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5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은 다우지수는 또 타 지수 대비해서는 올해 부진한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YTD 상승률로 S&P 500 지수의 11% 정도,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31% 정도를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숫자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3만 돌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의미는 이제 3월 증시 저점에서 얼마나 증시와 그리고 경제가 회복됐는지, 아니면은 그만큼 그 기대가 크다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해냈다, 상기를 시킬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죠.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는 물론 29,999와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이 라운드 넘버 3만으로 그 숫자가 바뀐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우가 또 3만까지 가는 그 여정이 쉬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9,000을 찍었던 게 올해 1월 15일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2만 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218거래일 만에 3만 선을 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즉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또 증명하는 숫자라고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자칫하면 과도한 낙관론, 또 증시 과열이라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정 지수가 또 다른 좀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은 이를 증시의 지금 과열 양상이 아닌가,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볼 그런 계기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장의 어떤 좀 과열 양상을 보여주는 CNN의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88로 매우 탐욕스러운 그런 시장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8월 말에 증시와 동반 상승해서 결국은 9월의 증시 매도세 전조로 지목이 됐었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런즈에 따르면은 다우 지수의 포워드 PL 같은 경우에는 24 초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의 25 중반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31에 비하면 저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가 많이 쏠려 있는 그 다우 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4% 넘게 지난 밤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던 박스권 상단, 42달러 선, 이 정도를 돌파하면서 큰 의미를 또 시장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40달러 안팎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 호재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여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면서 유가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유가 상승은 이 관련 업체들이죠. 글로벌 에너지 업체인 쉐브론이라든지 엑손 모빌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원유 트레이더들도 내년에는 원유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즈호 증권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내년 원유 수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원유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유의 월물 가격이 이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낮은, 그러니까 백워데이션 상태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월물의 선물 가격이 내년 하반기 월물의 선물 가격보다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원유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만큼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은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점도 유가 상승에 큰 호재거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4년 연준 의장으로 임명됐던 당시에 이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모두 선호하는 초당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해서 파월 의장과 함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유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팀장님, 유가 상승 분명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출시 가시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외에도 감산에 대한 유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는 지금 공급 수요 측면 모두에게서 좀 호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시티라든지 나티시스 같은 IB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좀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오히려 박스권을 이제 뚫었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회복 기대와 더불어서 더욱더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JP모건에 이어서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3차 확산의 결국은 경제 여파가 원유 시장에도 앞으로의 좀 관건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좀 전에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다우지수 못지않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간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집계된 1984년 이래 월별 기록 중 베스트 맨, 이 최고의 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최고 기록을 달성한 달 10개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2020년 11월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2000년 2월이 16%, 2009년 4월이 1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형주보다 훨씬 리스키어, 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경제 불황 시 이 급격한 매출이나 이익 감소가 뒤따르고 심할 시에는 파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몇 개의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확인이 됐고 내년에는 이에 따라서 강력한 이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면서 순환매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순환매장에
시장의 중심에는 중소형주 랠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화이자의 95%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 중소형 지수는 3.7%가량 올랐고 지난 6월 이래 일일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더 오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CNBC에서는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들을 모아둔 러셀 1000과 비교해봐도 러셀 2000 지수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가능한 자금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최근 증시 랠리와 함께 중소형주들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낙관론을 제시를 했는데 반면에 월가에서는 이런 경계론도 제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또 들어봐야겠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워낙 그동안 좀 짓눌러 있었던 그런 힘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지가 되면서 특히 위험 선호 심리가 좀 강하게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투자자들이 덜 오른 섹터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중소형주가 계속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2017년부터 언더퍼폼해온 중소형주가 내년에는 아웃퍼폼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비리니 어소시에이트의 자료에 따르면요, 러셀 2000 지수의 포워드 PER은 5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시 좀 기업 규모가 적고 그리고 물론 성장성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익 규모도 아직까지 좀 적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날 때는 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보잉의 737 맥스 유럽 운항재개 가시화에 보잉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GM과의 파트너십 체결 완료 기대감에 간밤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급격한 테슬라 상승세에 힘입어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부호 2위를 달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보잉입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보잉의 주가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에서도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 재승인이 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유럽의 항공안전청 EASA입니다. 이 청에서 737 맥스의 운항 금지 해제 지침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8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그런 계획인데요. 일정을 고려한다면은 포춘지에서는 내년 1월 중반께 737 맥스가 유럽에서도 운항 재승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AS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와 일치하는 변경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운항이 돼 737 맥스 항공기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력에서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동 항법 장치, 이 오토파일럿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종사들이 직접 좀 운항에 개입할 여지를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좀 유럽과 미국 간의 좀 기준 간의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패트릭 카이 이 청장 같은 경우에는 FAA 그리고 보잉과 자신들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으나 객관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의 항공당국이 재승인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 좋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분위기는 충분히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런즈에서도 737 맥스와 관련된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에 주목을 하는 기사를 최근에 낸 바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보잉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한 서스케아나라는 IB에서도 이르면 연내에 737 맥스 인도도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경계론도 일부 좀 남아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의 단연간의 보잉의 그 현금 창출 전망이 이미 반영됐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현금 흐름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게 얼마나 빨리 737 맥스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창고에 쌓여있는 칩산시 맥스의 재고가 45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사측에서 원래는 이를 좀 빨리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었다가 최근에 내후년까지 이 대부분 소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측면을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델타항공과 보잉이 737 맥스 항공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델타가 어쩌면은 737 맥스를 좀 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델타 같은 경우에는 운항 금지 전에 737 맥스를 보유하지 않았던 항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뜻밖의 구매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재고 소진도 빨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때는 니콜라가 사기라는 오명까지 썼었지만 지난 밤 사이에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한때 주가가 29%까지 오르기도 했고 결국 마감 종가는 17% 급등한 채 마감이 됐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재료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GM이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니콜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인 배출가스 기준이 강력한 엄격한 주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워낙 전통적으로 석유 산업을 지지하는 그런 행정부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이런 자체적인 배출 규제 강화를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GM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을 지지해왔고요. 하지만 이 정책을 지지하던 것을 완전 철회했다는 것인데요.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또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서 전 차량의 전기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전기차 산업이 가속화될 것임을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 니콜라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가 GM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거의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메리바라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니콜라와의 파트너십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온고잉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또 GM의 홈페이지를 보면 니콜라와의 파트너십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 파트너십 협상은 진행 중이고 곧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니콜라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 팀장님, 그렇다면 니콜라에 대한 월가 시각이 좀 변했을까요? 요즘 시각 어떨까요? GM과의 제휴가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각이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니콜라에 대해서 그 투자할 수 있을 그런 관건은 GM과의 제휴 확대 여부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40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룹캐피털이라는 IB에서도 매수 커버리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로 $35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장기적인 이런 전기차로의 전환 트렌드는 맞다.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이런 전제를 달았고요. 그러면서 현재 매력적인 진입점이 형성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최근에 이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도 그다지 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간밤 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장중에 7%대 오름세로 $560 선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는 6.3% 오른 채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1월이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자동차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1,000억 달러라는 시총을 달성했고 11월인 지금 약 10개월 만에 $5천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로 우뚝 섰습니다. GM과 포드의 시총을 합한 것보다 5배가 넘는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5천억 달러 시총은 일론 머스크 CEO의 성장 추진력을 확인시켜주는 긍정적인 평가를 외신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5분기 연속 순이익을 기록한 결과 S&P 500 지수로의 편입도 좀 성공을 시켰죠. 다음 달 21일 마침내 편입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단순히 꿈과 희망만 가진 그런 기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성장성을 갖춘 기업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최근 급등세의 기폭제가 된 것이겠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고평가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고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 수준에서 2배인 $1,000로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의 상승을 촉발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 Elon Musk is now world's second richest person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물론 빌 게이츠가 자산 $270억 정도를 기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 테슬라의 CEO죠. 이 머스크의 순 자산만 올해 들어서 $1,000억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엄청난 자산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불과 지난 1월만 해도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에서 35위를 기록하던 머스크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500대 부호 가운데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테슬라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가파른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과연 이 흐름이 쭉 이어가게 될지 그래야 또 투자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낙관론도 있지만 좀 경계론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의견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S&P 500 지수에 대한 편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오랜만에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개선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모건 스탠리의 매수 콜로의 전환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렌 베어, 그러니까 비관론자의 이제 변심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업 등의 이 고마진 사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앞으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뒷받침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타 IB의 의견도 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S&P 500 지수 편입이 결정된 후에도 연말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뉴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탄소 무배출 혜택, 그러니까 이 전기차 크레딧 판매 없이도 테슬라가 실적을 충분히 좀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